그 이번에 그 나왔던 내용 중에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기획서 있잖아요. 기획서. 올해 제가 본 사건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서의 그 인용이었어요. 기획서를 만들 때 창작성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내가 갖다 썼을 때 저작권 침해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이미 앞서서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작성했던 사업기획서나 투자기획서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할 겁니다. 그 당연한 인간의 욕심이에요. 경쟁사의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사실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전자에서 폴더폰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LG나 소니나 중국의 화웨이나 다 어떻게든 그 자료를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 기획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후발주자 회사가 그 자료를 인용하는 가운데 이거를 문장을 똑같이 쓴 거예요. 네 문장 정도를. 똑같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좀 바꾸지, 그걸 왜 안 바꾼 거야, 하필. 좀 바꾸지, 살짝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서 만드는 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일은 잘합니다. 아주 뛰어난 업무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따로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저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영화 제작 기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 기획서, 방송 프로그램 기획서, 콘텐츠 기획서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해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처음 일할 때는 누가 만든, 예를 들면 SBS에서 한 거다. 그러면 그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식을 그대로 썼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KBS 내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기획서를 기획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지, 기획서의 문구나 이런 거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실무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드디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영어 회화 관련 회사에서 투자 자료를 만드는데, 이미 경쟁 회사에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썼나 봐요. 그 과정에서 문장을 비슷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하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밤새 작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크게 오타가 없으면 그냥 썼던 모양이에요. 그게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주장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그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 썼을 경우에, 특히 일반적으로 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우리 대법원 판단 내용은 아니고요. 예, 1심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판단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획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언제, 이 일을 어떻게, 무엇을, 왜 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해라. 무엇을, 돈을 투자해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의 기획서를 만들 때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기본적인 데이터. 이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통해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투자자나
이런 어떤 제작자 이런 사람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가는 이야기, 결국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이라든가 나만의 어떤 그림,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을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스타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 기획서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획서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창작적인 부분이 없는 기획서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 앞에 이 부분이 전제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진, 글, 도표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하나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작성이 있는 문장이 기획서에 들어가면 저작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러면 그 문장을 갖다 쓰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 누군가가 맨 처음 만든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저작권 인정 안 한다.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거를 너무 참고하지 말고 결국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보호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수익 창출하는 기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독자 1000명에, 그 다음에 구독자 1000명을 시간부터 수익 창출 신청한 시간부터 1년 전까지 총 조회수 주간이 4000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냐? 창작성이 있는 나만의 콘텐츠가 돼야만이 그 4000시간 인정해줘. 그러니까 그 4000시간이 타인의 저작물로 일어난 조회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만의 콘텐츠로 수익 창출이 돼야만, 그 4000시간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순수 나만의 콘텐츠로 4000시간을 채워야 된다. 따라서 이 기획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자료집도 마찬가지고 결국 나만의 순수 콘텐츠, 나의 독자적 콘텐츠. 설령 다른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걸 보지 않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 수익 창출이 된다.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 기획서, 모든 콘텐츠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